고성급 칼럼입니다. 제발 여당답게 정치하라. 제가 조금 전에 의료개혁 논평을 하면서 이제 끝이 보인다. 이제 끝이 보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밀어왔기 때문에, 온몸으로 밀어왔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의사들의 철밥통을 걷어차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가능한 문이 열렸다. 제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의대 정원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십 번 강조한 대로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응급 의료가 우리 국민들 단 한 명의 누수도 없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는, 그것이 의료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록 의료계는 의대 정원 하나만 가지고서 온갖 이 불법적 행동을 자행하면서 지금 의료개혁에 저항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심야에 응급실 방문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심야 응급 현장을 방문해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사실 이거 의사들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법 리스크, 의사들이 열심히 하다가 환자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모든 리스크를 의사 개인이 떠맡게 돼서 너무 힘들다. 그 사법 리스크 원천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어요. 또 이를테면 반려견 새끼 낳는 거 보다 이 사람이 그 산모가 출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료 수가가 훨씬 더 적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 다 알고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의료 개혁 방안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은 응급, 분만, 소아, 중증 등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이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바로잡아서 공정하게 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야, 필수 의료, 중증 의료, 난치병 환자, 이런 영역에 뛰어드는 의사들한테 그냥 그들의 의사로서의 소명감에만 기대하지 않고 그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의료 행위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과실이 아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주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의료개혁의 방향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우리 의료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언이 나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질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트집 잡아서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설거지 안 하면 접시 깰 일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추석인데 그런 산 며느리 꼭 있죠? 예. 맏며느리 2, 3일 전부터 와갖고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는데 추석 당일날 딱 맞춰가지고 옷 예쁘게 입고 와서 손에 물 하나 적시지 않고 이 부모님들한테 용돈 봉투만 딱 갖다 드리고 칭찬받는, 접시 깰 일 없는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집안마다. 근데 며칠 동안 그 물에 손 담그고 온갖 제수 음식하고 설거지까지 다 마치다 보면 접시 한두 개 깰 수 있죠. 그걸 가지고서 구박하는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놀아서야 되겠어요? 우리 국민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에 해당되는 자들이 바로 딱 그런 정말 싸가지 없는 시어머니 노릇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종혁이 정부 의료개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한다. 정책을 수시로 받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택하라. 이게 조규영 복지부 장관, 그리고 의료 파트는 제2차관인데 박민수 제2차관 경질하라는 요구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니까 지도부죠.
김정영이가 누굽니까? 한동훈이가 없으면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자입니다. 한동훈이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혁이 이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한동훈의 뜻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 조기영 복지부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의료 담당 차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잘라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어요. 나경원이도 어제 저하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같은 주장을 했어요.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는데 어쨌든 갈등을 조정해야 되니까 하면서 장 차관이 실패한 부분이 있으니까 물러나게 해야 한다. 새판 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재섭이도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해서 이게 의정 갈등 풀어내는 정부 태도냐.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물러가라고 주장했어요. 접시 깬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접시 깬 것을 야단치려면 3일 4일 동안 혼자서 전 부치고 재수 음식하고 설거지까지 다 한 그 공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야 그런데 왜 접시는 왜 깨냐 이래야지. 나경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대담해서 개혁의 방향도 맞고 궁극적 해법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밀어가야지. 개혁 방향도 맞고 해법도 틀리지 않았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시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왜 힘을 안 실어줘 도대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의료개혁이 총선 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벌써 거의 10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나경원의 말대로 개혁 방향도 맞고 궁극적인 해법도 맞다면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집권당 아니야. 언제 한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힘을 실어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 말이야. 총선 전부터 왜 하필 선거 앞두고 이런 걸 하냐고 투덜투덜 대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보이는 이 시점에 갑자기 장관 차관 물러가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야당들이 그러는 건 저것들 원래 그런 거밖에 못하니까 하겠지만 집권당 아니에요. 여당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이렇게 뭐 김정혁이 한동훈의 똘마니 김정혁이 뭐 김재섭이 나경원이 이런 자들이 이 상황에서 사실은 끝이 보여요. 이제 구부전선까지 왔어. 마지막 강을 건너면 돼. 그 시점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사퇴와 책임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서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직 인선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내각 인사에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조기영 장관, 박민수 차관 경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역시 여당 해본 사람이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시점에 인사 문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식 입장이에요. 지금 시점에 인사 문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위직 일부, 뭐 차관 얘기하는 건데요. 장관 차관 얘기하는 건데 일부가 언론 국민과 소통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지금은 의료개혁 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될 시점이다. 그렇지. 내가 접시 깬 거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다고 నేను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일해야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그 과정에서 접시도 깨는 거지. 추석 당일날 용돈 봉투 딱 들고 와갖고서 얌전히 대접받고 올라가는 그런 며느리가 접시 제대로 깰 기회나 있어요? 진짜 우리 편이라면, 진짜 우리 집안이라면, 진짜 우리 사람들이라면 이런 실수가 있을 때 이거 이런 뜻 아니냐라고 옹호를 해줘야지. 한동훈이도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틱틱하고 다니니까 여기 조기영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잘라야 되는가 보다. 이게 결국은 의료개혁의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이 요구, 그리고 야당의 요구하고 딱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의료계가 그동안 박민수 안 자르면 대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려왔잖아요. 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의야, 여야, 의정 뭐 같이 회의하자고 하면서, 협의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당과 손잡고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의료계하고 똑같은 장차관을 공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의료개혁의 모든 정치적 리스크를 지금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을 건널 때 말 갈아타는 거 아니다. 강을 건너는데, 전투 중에 강을 건너는데, 말 타고 건너는데 말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강 한가운데서 말 갈아타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안 바꾼다 그랬어요. 모든 장수가 다 일당백에 용사는 못 되지만, 그래도 일단 전쟁을 맡겼으면, 그 성 함락하라고 맡겼으면 그 장수한테 마지막으로 힘을 실어줘야지. 지금 조규영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라는 요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의료개혁 중단하자는 얘기랑 똑같이 되는 것이다. 이래놓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의료개혁을 밀다가 추진해 오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면 누가 다시 개혁의 총대를 메고 나가겠다고 하겠는가. 지금 저는 의료개혁이 끝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크게 무슨 응급실 대란 같은 거 없습니다. 좌파들이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의료개혁을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온몸으로 버텨서 여기까지 밀고 온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야,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의료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고 가셔야 되는 데는 2, 3년 정도가 지나는데, 그러면 정말 지금보다는 완전히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의 선진적 의료체계가 구축이 될 텐데, 그때가 이재명이가 대선 치러야 될 때예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고생한 의료개혁의 성과를 3년 후 우리 쪽 대선 후보가 그 성과를 받아서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흠집을 내놔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도 편성을 해야지. 나도 그때 의료개혁 같이 하려고 했어 라든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의료실 무슨 대란이라든지 의료실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고가 무슨 계속해서 나는 것처럼 쾌담을 유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딴지를 걸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한동훈이가 쓱 열어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잽싸게 올라타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이게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대통령이 온몸으로 밀어붙여, 온몸에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밀어붙인 이 의료개혁의 성과를 오롯이, 그게 한동훈이가 될지 또 다른 누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 자유우파의 대선 후보가 그걸 받아 안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그래 이 막판에 이재명이한테 같은 차 차라고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는 그야말로 빵점이에요. 이런 판단이. 물론 의료개혁이라는 국민적 어떤 현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다가 이제 다 될 것 같으니까 막판에 여야 의정 협의체라도 걸로 타려고 하는 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뒤늦게라도 깨닫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고맙다, 같이 가자 라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전략적으로 3년 후 대선을 생각하면 이렇게 온몸으로 버텨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의료개혁의 성과를 그래 이재명이랑 나눠 갖겠다고 뭐 그런 전략이 있어 도대체. 더구나 이 장관 차관 인사는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렇게 함부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당하세요. 야당. 한동훈이든 나경원이든 그냥 김종혁이나 김재수비 같은 애들 데리고 그냥 야당하라고. 이준석이처럼 야당하라고. 여당 정치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여당처럼 나 못하겠다. 잘 몰라서도 못하겠다 그러면 야당하라고 나가서. 제발 여당답게 정치 좀 하세요. 여당은 여당의 길이 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보이는 이 의료개혁의 마지막까지 와서 여기서 적전분열 일으키고 딴짓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기영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여권 내에 이런 경질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질문했어요. 조기영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마음 비운 지 오래됐다. 이런 취지로 됐다 하더라고요. 마음 비우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들이 흔들고 있어. 제발 여당답게 정치하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뼈아프게 좌절하고 반성